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1에서 3%인데 요거를 전부 다 이제 4%로 적용을 한 겁니다. 1%에서 4% 가게 되면 그 당장은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리고 6억 미만짜리 구입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지금 이틀 됐나요? 3일 전쯤에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4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 취득세가 4% 적용키로 했다. 그래서 현행이 1에서 3%인데 1%에서는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4자가 좀 중요하네요. 4주택 이상이 4% 적용하기 때문에 4배까지 오른 것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4배라고 써있죠. 지금 아직 국회 통과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난 건 아닌데,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여야 지금 뭐 특별히 대립이 없는 것 같아서 한 80% 이상 확률로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쟁점이 되는 게, 세금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알고 계시다시피 토지라든가, 내지는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이런 주거용이 아닌, 예, 다른 형태의 비주거용 같은 경우나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취득세가 4%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은 4% 적용이 안 되느냐? 원래는 주택도 4% 적용이 됐었는데 2013년도에 그 주택 세부담이 워낙에 크니까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1에서 3%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1에서 3%라는 것은 1에서 3%라는 것은 지금 금액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요. 금액적으로 볼 때 1%인 거는 이제 6억 미만, 6억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1%를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 있죠? 6억에서 9억 사이는 지금 현재 2%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억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3%를 적용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지금 또 바뀝니다. 지금 2% 구간이라고 하는 6억에서 9억짜리도 요거 나중에 영상을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요것도 아주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1에서 3%인데 요거를 전부 다 이제 4%로 적용을 한 겁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고 4주택 이상 세대예요. 이 4주택의 세대수에 포함되는 것은 뭐 주택임대사업자는 빠지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그런 내용들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이제 원문을 보고 싶어서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의안정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에 지방세법 개정안 같은 걸 쳐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조 2항 1세대 4주택 이상의 범위부터 찾아봅시다. 범위. 1세대 4주택의 범위는 뭐냐 하면은 당연히 양도세 관련한 것과 똑같습니다. 양도세 관련한 것처럼 똑같이 개인이 아니라 세대라는 거. 요거부터 살펴봐야죠. 1개인 4주택이 아니라 1세대 4주택이에요. 1세대 4주택. 그러니까 뭐 아버지 2개, 어머니 2개 갖고 있으면 그건 4주택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그러니까 3개의 주택이 있다가 뭐 하나 구입해서, 이번 거 구입해서 4주택 듣자. 이 사람서부터, 현재 3개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서부터 뭔가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은 4주택 중과가 되는 겁니다. 중과세 취득세가 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대 분리인데,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대 분리라고 표현하죠. 자녀분들 세대 분리를 하면 부부끼리는 세대 분리가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뭐 일정 조건을 채우게 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그거는 30세 이상이 되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최저 그 생계 소득 이상의 수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세대 분리를 하게 될 경우, 다른 곳에 이사 가서 세대 분리를 하게 될 경우 그걸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인정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로 1세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30세 미만, 그죠? 30세 미만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30세 이상이 돼야지만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 30세 미만이라면은 같이 주민등록표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속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지는 30세 미만이라도 인정받는 것은 30세 미만이면서 내가 소득이 있는 거, 최저 생계 소득이 있는 거, 최저 생계비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알바 이런 거 안 되고요. 최저 생계비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수입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또 25세인데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그것도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는 거니까 당연히 세대 분리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백수가 28세야. 결혼도 안 했고 소득도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대 분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대 분리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세대를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법안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방금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주택에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 한 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게 좀 설왕설래가 많은데 정리하자면 부부 공동명의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그 남편이 공동명의다. 응? 그러면은 이게 2주택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1주택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남편 50%, 아내 50%로 하게 되면 이건 1주택 개념인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주택을 요즘 공동명의 많이 하니까 부부들이 두 주택 샀는데 얘도 공동명의, 얘도 공동명의면 하나, 둘, 셋, 넷 돼서 4주택짜리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건 2주택이고 당연히 주택이 두 개니까 그게 아니고 나와 뭐 동업자나 친구가 이렇게 내지는 친척이 그러니까 세대원이 아닌 동일 세대원이 아닌 쪽에서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만약에 그 어떤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면은 이쪽 세대 구성원도 1주택이 생긴 걸로 보고 이쪽 세대 구성원도 1주택이 생긴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 공동 등기했을 때는 각각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같은 세대원은 아니죠.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좀 약간 헷갈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세대 분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고, 뭐 사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전부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효과라고 해야 되나? 네,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6억 원 미만에 있는 집들이 제일 타격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6억 미만 1%, 6억에서 9억 2%, 9억이 넘는 것은 3%잖아요. 그럼 9억이 넘어가는 그대로 10억짜리를 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한 3천만 원 내죠. 그런데 지금은 4천만 원 내는 겁니다. 뭐 그냥 매매가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다는 것 같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5억짜리를 샀다. 5억짜리는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 내는 거였죠. 취득세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주택자가 살 때 5, 4, 20,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10억짜리는 1%밖에 안 올랐는데 5억짜리는 1,500이 올라서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6억 미만짜리들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6억 미만짜리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주택 이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주택 이상자들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3주택 이상자가 숫자가 많지는 않죠. 근데 따지고 보면 3주택 이상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다주택자하고 부동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수요층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추가로 매입할 때는 잠깐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일시적일지언정. 그래서 6억 미만짜리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올라갈수록 타격은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9억짜리 이상, 뭐 15억, 20억짜리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별로 신경도 안 쓰고 1%포인트 올라간 거잖아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비싼 동네 있잖아요. 비싼 동네는 크게, 어떤 그 타격이 없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모여있는 곳이라든가, 동네가 비싸지 않은 지역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냥 직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게 정부가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4주택자가 1주택이나 2주택자들은 뭐 대부분 이제 실거주 수요 정도로 보고 3주택자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판단들을 해서 괜찮다고 보는데 4주택 이상은 확실한 투기 세력이다라고 그 나름대로는 이제 개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4주택 이상 자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죠. 종부세, 보유세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좀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까지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싹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부는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부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게 되면은 야 정말 그 대단 CEO는 엄청나게 연봉이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용이 언제 되느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부터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월 1일 날 통과가 되면 아니
그 이후에 그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법안을 알고 나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게 뭐 4.6이 되던 뭐 5%가 되던 뭐 10%가 되던 그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이런 법안이 나타나기 전에 나는 그걸 모르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잔금은 내년이다. 그러면 나는 내년 1월 1일 취득가, 그러니까 잔금일 기준이다 보니까 나는 살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내가 잔금 치르려고 보니까 4%를 내야 된다 그러면 난 4배를 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소급 적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정부 입장, 행안부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것은 있었던 법안이라는 겁니다. 신규 법안이 아니고 신규 법안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법리적 해석하게 되면 싸움의 원인이 돼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4%를 이미 받고 있었죠. 받고 있다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면 제도를 시행했던 거죠. 그 감면 제도가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나 볼 수 없고 어떤 유예 기간을 둘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해석상.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법리적 해석은 문제가 없는데 반발이 좀 심할 수도 있잖아요.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으로 어떤 부칙 같은 걸 만들어서 하지 않을까. 예,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리 법률적으로 그 해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법의 어떤 뭐라 그럴까 유연성 내지는 예측 가능성도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그냥 갑자기 이렇게 팍 때려버리면은 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부칙을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게 해서 일단 1세대 저기 4주택자 이상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4주택자 이상이 6억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런 6억 미만의 주택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일시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봅니다. 부동산 전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까지는 적용하는 건 무리수가 있겠지만 한 1%에서 4% 가게 되면 그 당장은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리고 6억 미만의짜리 구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취득세 부분인데 이런 것도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갑자기 3%포인트를 더 내라?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동산 시장에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뭐 지켜봅시다. 국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때 다시 한번 확정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주택자 그 취득세 4% 중과되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